2026년 1월 16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미국 전체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출시 1년 만에 1760억 달러, 하나로 약 24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슷한 돈이 단 1년 만에 비트코인 펀드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 달 전 자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가드, 이 거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50대 김 사장님은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트코인? 그거 도박 아니냐고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연금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401k,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허용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돈이 움직입니다. 60대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였을 때 샀다가 1,50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겁먹고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팔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6배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가격이 오르는지,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은 또 뭔지, ETF는 왜 그렇게 난리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28분이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입니다. 비트코인이 정확히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가상화폐요. 암호화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현금입니다.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실 때 뭘 쓰십니까? 신용카드죠. 계좌이체죠. 그런데 왜 현금은 안 쓰십니까? 인터넷으로 현금을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사가 여러분이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압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이체하면 은행이 다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다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현금으로 사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언제 샀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금의 장점입니다. 익명성이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현금의 장점을 인터넷에서 구현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현금은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5만원권 지폐를 컬러 복사기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죠. 그래서 진짜 지폐에는 홀로그램이 붙어 있고 숨은 그림이 있고 특수 잉크가 쓰입니다.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디지털 현금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위조를 막을까요? 컴퓨터 파일은 복사가 너무 쉽잖아요. 제어 C 누르고 제어 V만 누르면 끝입니다. 바로 여기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블록체인은 위조 방지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교실을 잠깐 비우면 뭐라고 했습니까? 반장, 나와서 떠드는 애들 이름 적어라. 반장 혼자 칠판에 적습니다. 이게 중앙화 방식입니다. 은행이 하는 방식이죠. 은행이 장부를 혼자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이 자기 친한 친구는 이름을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없는 돈을 있다고 속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반장 한 명한테만 맡기지 않습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 전부한테 종이를 나눠줍니다. 각자 자기 종이에 떠드는 애들 이름을 적습니다. 10분마다 종이를 걷어서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종이에 똑같이 적힌 이름만 칠판에 씁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관리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니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냈는지 모든 거래 내역을 각자의 컴퓨터에 기록합니다. 10분마다 기록을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가 똑같다고 확인한 거래만 진짜로 인정합니다. 만약 어떤 해커가 자기 컴퓨터에서 가짜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수만 대의 컴퓨터가 이건 가짜다라고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은행 없이도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중앙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니까요. 정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 통제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탈중앙화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를 24시간 내내 켜놓고 남의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해 주겠습니까? 전기세만 나가는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채굴입니다. 채굴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 작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끝낸 컴퓨터 한 대를 뽑습니다. 그 컴퓨터 주인한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이게 채굴입니다. 지금은 10분마다 3.125 비트코인을 줍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4억 원입니다. 10분마다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사서 채굴에 뛰어듭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그래픽 카드를 잔뜩 사옵니다.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합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채굴하려고 그래픽 카드를 사재기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입니다. 딱 2100만 개만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 1960만 개가 채굴됐습니다. 남은 건 140만 개입니다. 전체의 93%가 이미 나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줍니다. 처음에는 10분마다 50개를 줬습니다. 2012년에 25개로 줄었습니다. 2016년에 12.5개로 줄었습니다. 2020년에 6.25개로 줄었습니다. 작년 2024년 4월에 3.125개로 또 줄었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입니다. 그때는 1.562개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듭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12달러였습니다. 1년 후 1163달러가 됐습니다. 약 100배입니다.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 650달러였습니다. 2017년 말 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약 30배입니다.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때 8,000달러였습니다. 2021년 말 6만 4천 달러 찍었습니다. 약 8배입니다. 작년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 때는 6만 달러였습니다. 그해 10월 12만 6천 달러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 9만 달러 선입니다.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30%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6년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메이플 파이낸스는 17만 5천 달러를 제시합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2026년 비트코인 ETF로 1,5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2025년에는 22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그 7배입니다. 반면 바네크는 2026년을 조정기로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고 단기 상승 재료가 부족하다고 분석합니다. 피델리티의 주리엔 티머는 작년 10월 최고가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하락 구간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 가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이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습니다. 1년 만에 운용 자산이 1,7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금 ETF가 100억 달러 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단 1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일까요? 도박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돈을 넣겠습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10,000원으로 뭘 살 수 있었습니까? 지금 10,000원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돈이 귀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렇게 분산 투자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5% 정도 넣으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경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인정됩니다. 전쟁이 나도 정부가 무너져도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물리적으로 금을 가지고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깔고 본인 인증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넣으면 됩니다. 100만 원어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원어치도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0.0000001 비트코인.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모르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에 비트코인이 50만 원이었을 때 샀다면 지금 2억 6천만 원입니다. 520배입니다. 당시 1,000만 원 샀으면 지금 52억입니다. 모르면 기회를 놓칩니다. 아는 것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계속 모른 척할 건가요? 아니면 공부하고 준비할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감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